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 하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서울에서 150여 명의 장애 학생 학부모들이 또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특수학교 설립을 호소하기 위해서였죠. 8년 전에도 같은 일이 있었고 또다시 반복된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는 왜 죄인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우리는 왜 장애, 나이, 세대를 이유로 사람을 차별할까요? 먼저 특수교육의 현실과 사회적 편견부터 함께 보시죠. 제가 여기서 무릎 꿇고 애걸하겠습니다. 이건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호소하는 학부모의 실제 발언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성진학교는 서울 성동구에 추진 중인 지체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입니다. 이미 서울시 교육청 심의를 통과했지만 지역 반대 여론 때문에 설립이 불투명한 상황이죠. 그런데 왜 지역에서 반대하는 거야? 솔직히 말해보자. 정상적이지 못한 애들이 우리 동네 돌아다니면 넌 좋겠냐? 우리 애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 이런 생각들 있잖아. 그런 말을 실제로 해? 그러면 집값 떨어질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가뜩이나 살기 힘든데 정말 짜증난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장애에 대한 무지와 편견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야. 와, 그렇게 노골적으로? 더 심한 말들도 많아. 우리 동네가 무슨 장애인 집단 거주지냐? 애들 교육에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8곳에는 특수학교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 10명 중 1명은 매일 왕복 2시간이 넘는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죠. 한 아버지의 증언이 가슴 아픕니다. 차 안에서 아이가 경기를 일으킨 적도 있었어요. 긴 시간 동안 차 타고 학교에 가기가 너무 힘드니까요. 실제로 2023년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특수학교 부족으로 일반 학교에 다니는 장애 학생들이 겪는 차별과 폭력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 학부모는 우리 아이가 바보라고 불리며 따돌림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다른 선택지가 없어 참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자, 그럼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 혹시 연령주의라고 들어보셨나요? 연령주의라는 것은 나이를 기반으로 한 고정관념과 편견, 그리고 차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나이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게 연령주의야?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 고정관념은 특정 나이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말하고, 편견은 특정 나이대를 어떻게 느끼는가를 말하는 것이고, 차별은 특정 나이대에 대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말하는 거야. 예를 들면 60대는 운전이 서툴 거야. 이게 고정관념이고, 노인들 때문에 짜증나가 편견이야.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제발 면허 반납하라고 해라. 이게 차별인 거지.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연령주의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서울시청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를 기억하시나요? 68세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였는데 언론의 반응이 흥미로웠습니다. 60대 운전자 시청역 역주행, 고령 운전자 위험성, 대두 초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논의 필요. 똑같은 사고인데 운전자가 30대였다면 어떻게 보도됐을까요? 솔직히 나이 든 사람이 운전하면 위험하지 않아. 그런 생각 자체가 편견이야. 통계를 보면 20대 사고율이 더 높은데 그래도 좀 그렇지 않나. 그래도가 아니라 개인 차이를 나이로 일반화하는 게 문제라고. 이외에도 우리는 일상에서 매우 다양한 차별적인 경우를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50대 직장인 김 씨가 말합니다. 젊은이들이 좋아한다는 힙한 의류 매장에 들어갔는데 직원이 유령 취급하더라고요. 아예 눈도 안 마주치고. 40대 후반 박 씨도 말합니다. 샌드위치 가게에서 메뉴 고르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직원이 째려보면서 쳐다보다가 정작 주문하려고 하는데도 나에게 한참 동안 오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의 67%가 나이 때문에 차별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 카페, 음식점에서의 차별 경험이 가장 높았죠. 성남의 한 건물 에스컬레이터에 이런 안내문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에스컬레이터보다는 안전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고 친절해 보이죠? 하지만 한 노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절한 문구이지만 뭔가 빈정상하게도 한다. 알고 보니 에스컬레이터가 덜컥거리며 오작동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노인들의 부주의로 돌린 것이었죠. 그런데 실제로 노인분들이 에스컬레이터에서 다치는 경우가 많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모든 노인을 위험군으로 분류하는 게 맞나? 젊은 사람도 다치는데? 하긴 그렇게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한 방송에서는 요즘 노인들의 무개념 행동이 늘고 있다며 몇 건의 사례만으로 전체 노인층을 매도하는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잠시만요. 여기서 어르신들도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자신보다 어려 보일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혹시 너 몇 살이야? 이건가요? 아니면 이런 말씀들 종종 하시나요? 젊은 놈이 싸가지 없다. 요즘 애들은 다 버르장머리 없어.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게 감히 어른한테. 20대 직장인 이 씨가 말합니다. 회사에서 아이디어를 제안했는데 나이가 어려서인지 생각이 없네라는 말을 들어서 너무 황당했어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를 꼰대, 노땅, 노인네, 틀딱이라고 부르며 무시하는 겁니다. 연령주의는 양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지요. 이건 역시 연령주의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연령주의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저는 어른부터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어른부터 변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가 먼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 나이 때문에 무시당했던 기억 다들 있으시죠? 그 아픔을 아는 사람이 똑같은 상처를 다른 세대에게 주면 안 됩니다. 둘째, 내가 먼저 변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버르장머리 없다고 소리치기 전에 내가 먼저 어른답게 젊은 세대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들도 나를 다르게 볼 거예요. 셋째,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 내가 먼저 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에 대해 편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네가 문제니까 내가 변하라고 강요하는 것보다 그런 편견이 틀렸다는 것을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몇 가지 방법을 제안드려 볼게요. 잘 들어보시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나이가 아닌 한 사람으로 보기. 처음 만난 사람에게 몇 살이에요? 부터 묻는 습관 이제 바꿔보세요. 나이를 알면 무의식 중에 그 사람을 50대니까 20대니까 하며 틀에 맞춰서 봅니다. 2. 요즘 젊은이들, 나이 든 사람들 같은 일반화 표현 피하기. 몇 명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건 위험합니다. 개별적인 사람의 문제를 세대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지 마세요. 3. 내 경험을 기준으로 상대방을 재단하지 않기.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로 시작하면 상대방은 벌써 위축됩니다. 경험은 조언이나 참고로만 제시하고 강요는 하지 마세요. 4. 젊은 사람의 의견도 나이 든 사람의 의견도 동등하게 들어주기.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현명하고 젊다고 무조건 철없는 건 아닙니다. 의견의 가치는 나이가 아닌 내용으로 판단하세요. 5. 세대 차이를 자연스럽게 인정하되 차별의 근거로 삼지 않기. 다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니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틀렸다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나와는 다르구나 하고 받아들이세요. 6. 젊은 세대에게 겸손하게 배우기. 나이가 많다고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요즘 화두인 챗GPT 사용법이나 넷, 핸드폰의 기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법 등을 젊은 세대에게 배워보시면 어떨까요? 그런 거 몰라도 살아가는데 지장 없어. 나 때는 이런 거 없이도 잘 살았어.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을 지금보다 훨씬 더 편리하게 도와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한국은 이미 어르신 인구가 1000만을 넘어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고 그 속도가 세계 최고로 빠릅니다. 앞으로 연령주의가 만연한 사회가 될 것인지 서로를 존중하는 성숙한 사회가 될 것인지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나이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 이제 그만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가족, 친구들과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들어갈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말이죠.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